네, 코로나19가 거침없이 확산하면서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2,70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9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확산세가 가팔라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마지막 대유행이 아닐 것이라면서 각국의 다음 감염병 대유행에 더 잘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북반구의 여름 휴가가 끝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더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747만 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사망자는 89만 6천 명으로 9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입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648만 명에 달했고 인도는 427만 명을 넘었습니다. 브라질은 414만 명을 넘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확산세가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명 안팎을 유지해오다가 7일에는 2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인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9만 명을 넘어서다 7일에는 7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만 명대로 줄어 눈에 띄는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신규 사망자도 지난 3일부터 닷새 동안 1,00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누적 사망자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휴가철이 끝나면서 대도시 주민들이 휴가에서 돌아오고 이달부터 대다수 학교가 등교를 시작하면서 전파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시작된 일부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도 확진자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가을과 겨울에 대규모 재확산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하면서 유럽 국가들도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며칠 전 하루 신규 확진자가 9천 명에 육박했던 프랑스에서는 7일 4천 명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이틀 연속 하루에 3천 명 가까이 새로 확진자가 나와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하루 동안 2천 명 넘게, 이탈리아에서도 1,000명이 넘게 각각 늘어나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프랑스는 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인 레드존을 모든 행정구역의 4곳 중 한 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스페인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서 유럽에서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스페인은 대유행 초기 강력한 봉쇄령을 내어서 확산을 통제하는 듯 했으나 휴가철을 앞둔 6월 초에 조치를 해제하면서 확산세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 7월 들어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스페인 정부는 3월만큼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하루 신규 확진자가 3천 명 가까이 나온 영국에서는 보건장관이 나서서 젊은 층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으면 재확산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이 20대로 집계됐습니다. 독일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공공의료 서비스 인력을 2년 내로 5천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특히 지방의 보건소와 주 정부 간의 확진자 집계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집계가 지연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네, 유럽의 상황 저희가 알아봤고, 자, 이런 상황인데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말고도 다음번에 찾아올 감염병 대유행을 각국이 더 잘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다면서요? 네, 아주 거세게 촉구를 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마지막 대유행이 아닐 것이라면서 각국의 공중보건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WHO는 다음 감염병 대유행이 닥치게 될 때 세계는 지금보다 더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국가가 의료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지만 감염병 대응 기반이 되는 공중보건 시스템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다른 감염병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서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면요. 어제 우리나라에 태풍 하이선이 상륙해서 정말 큰 피해를 줬는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하이선이 상륙한 일본에서도 피해가 컸다고요. 네, 태풍 하이선이 일요일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통과를 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일본에서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오후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 사망 1명, 심폐정지 1명, 실종 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망자 2명의 태풍 관련성을 조사 중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어제 오후 규슈를 중심으로 7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규슈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조속 59.4m, 시간당 최대 강우량 88mm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47만 5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규슈에 접근할 때 태풍의 위력이 예상보다는 약해져 일본 기상청은 예고했던 태풍 특별 경보를 발령하진 않았습니다. 태풍의 중심은 일본 열도를 벗어나서 한반도 쪽으로 이동했지만 일본에선 2만 3천여 명이 여전히 대피 중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동일본은 오늘에 걸쳐 국지적인 호우가 내릴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 관련된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끊겠다면서 고율의 관세 부과와 탈동조와 이른바 디커플링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관세 부과에 이어서 디커플링을 동원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국에 또다시 압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만큼 미국을 뜯어먹은 나라가 없다고 맹비난하면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본 이익을 통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는 식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지칭하면서 디커플링이든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든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재선에 승리할 경우 디커플링까지 동원해서 대중국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갈등과 관련한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